한때 노잼이다, 하루면 다 본다라는 말까지 있었던 싱가포르. 하지만 최근 디즈니 크루즈 취향 등 다시 핫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뭐가 생겼을지, 요즘 여행할 땐 어떻게 여행해야 할지 싱가포르 여행 한방에 정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싱가포르 비행시간도 6시간이 넘고 날씨도 덥기만 한데 굳이 왜 가요?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싱가포르 가야 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 단위 여행객분들께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 싶다는 건데요. 싱가포르 전체가 아이 있는 가족 여행객 유치를 위해 혼신을 다한다고 느껴질 정도랄까요. 먼저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렸던 디즈니 크루즈의 취향. 정말 단순 크루즈 하나 생긴 게 아니고 진심 이거 하나 때문에 애들 데리고 싱가포르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디즈니 크루즈를 탈 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 큰 장점이죠. 또한 테마파크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동물원인데요. 기존에 있던 싱가포르 동물원과 나이트 사파리 등이 2021년부로 만다이 야생동물원으로 리브랜딩되고, 거기에 반얀트리 리조트와 레인포레스트 와일드 아시아 등 체험형 신규 야생동물공원이 생기면서 가보려면 2-3일 좋게 걸리는 거대한 동물원이 있다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싱가포르에 가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바다 위에 디즈니 크루즈가 있다면 땅 위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죠. 조금 작긴 하지만 아시아에 딱 3개밖에 없다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중 하나가 센토사에 있고요. 전통적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이 선호하는 센토사 섬의 워터파크와 루지, 수족관, 거기에 싱가포르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마천루와 야경쇼 등은 정말 아이들과 방문하기에 이만한 데가 또 있나 싶을 만큼 완벽한 여행지 중 하나이죠. 두 번째 이유, 자연과 도시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싱가포르만의 매력이 있는데요. 한쪽은 빽빽한 빌딩 숲이지만 한쪽은 어마어마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도심 속 빌딩에서도 건축과 자연이 하나가 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자주 찾아볼 수 있죠. 거기에 아바타가 생각나면서 멋진 라이트쇼가 열리는 인공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초록초록함이 돋보이는 신상 포토존까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감성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동남아에서 이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 찾기가 힘든데요. 발달한 경제와 높은 소득 수준 및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동남아이지만 치안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여행지이고요. 쓰레기 하나 없는 길거리와 배탈 걱정 안 해도 되는 위생관념 덕분에 여행 난이도가 최하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물론 선진국인 만큼 그만큼 물가가 비싸서 여행 경비가 부담이 된다는 점은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및 인구의 4분의 1을 넘는 걸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인 만큼 곳곳이 다채로운 색깔로 묻어 있고요. 그만큼 음식도 다양하고 맛집도 많아 하나의 여행지에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지리적 입지 덕분에 두바이 못지않은 환승 여행지라는 점인데요. 몰디브나 발리, 호주나 아프리카 등을 갈 때 싱가포르 경유항공편을 끊고 오며 가며 하루 이틀씩 여행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공항과 시내가 가깝다는 점도 환승 여행지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죠. 이와 같은 5가지 이유 덕분에 한때 핫했던 싱가포르가 요즘 다시 핫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도 좀 뜨끈뜨끈해졌을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싱가포르 여행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싱가포르에 가면 무엇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지 얘기해볼 건데요. 이제는 싱가포르의 상징이 된 마리나베이로 먼저 떠나볼까요?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 여행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요. 호텔 마리나베이 샌즈와 유수의 금융기관이 입주한 CBD가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 머라이언 동상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마리나베이에서 꼭 들러야 하는 첫 번째 장소는 호텔 마리나베이 샌즈인데요. 우리나라 쌍용그룹의 기술로 만든 이 거대한 호텔은 내부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몰과 각종 어트랙션, 맛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투숙을 하지 않아도 싱가포르 여행 중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추천드리는 곳은 야간에 열리는 무료 레이저 쇼인 스펙트라인데요. 마리나베이 샌즈 앞 수중 공간은 물론이고 200m 높이의 마리나베이 샌즈 수영장에서도 레이저를 쏘아 만드는 빛과 물의 쇼입니다. 무엇보다 공짜이니 안 볼 이유가 없죠. 또한 마리나베이 샌즈의 200m 높이의 수영장에서 보는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샌즈 스카이파크에 올라가 보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전망을 보면서 식사나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 역시 마리나베이 샌즈 루프탑에 위치한 레스토랑 겸 바 라보도 추천드립니다. CBD가 보이는 시티뷰도 멋지지만 배로 가득 찬 싱가포르 해협이 정말 장관이니 꼭 식사가 아니어도 칵테일 한 잔 정도 드시고 오면 좋죠.
꼭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마리나 베이 샌즈에 또 하나의 포토존이 있는데요. 하얀 한 송이 연꽃을 닮은 세계적인 건축가 모셰 샤프디가 설계한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입니다. 내부에서 열리는 팀랩 전시도 유명하지만 꼭 전시는 안 보셔도 외부에 있는 연꽃 정원에서 연꽃을 닮은 랜드마크와 사진을 찍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마리나 베이 샌즈에 방문하실 때에는 마리나 베이 샌즈 앱을 다운받으신 후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입장료 할인이나 제휴매장에서의 이용 금액을 리조트 달러로 적립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마리나 베이 샌즈 너무 좋지만 강력한 단점이 있죠. 바로 마리나 베이 샌즈가 보이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번엔 마리나 베이 샌즈가 잘 보이는 호텔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오면 누구나 재미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머라이언 분수. 이곳을 중심으로 머라이언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가볍게 산책을 하며 둘러보기 좋습니다. 특히 마리나 베이 주변이 요즘엔 싱가포르 러닝의 성지인 만큼 가볍게 뛰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지난 호텔 추천 영상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더 플러턴 베이 호텔의 랜턴바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고 전망이 기가 막히니 꼭 가보시면 좋고요. 전통의 마리나 베이 샌즈 전망바죠. 레벨 33에 가셔서 칵테일 한잔 마시며 멋진 야경 보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완공되어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또 하나의 마리나 베이 샌즈 뷰 전망대 스카이가든 앳 캐피탈 스프링도 있는데요. 51층에 있는 옥상 정원에서 마리나 베이 샌즈가 보이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꼭 옥상 정원이 아니어도 중간중간 예쁜 정원과 산책로도 포토존이 되니 이왕 가셨다면 다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마리나 베이 지역을 언급하면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또 하나 있죠. 오픈 당시 정말 파격적이었던 공간, 인간이 만든 인공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입니다. 이곳은 마치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과 같은 슈퍼트리 정원이 멋진데요. 역시 야간에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조명쇼 슈퍼트리 쇼가 볼만합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입장료도 없고 공연도 무료이기 때문에 꼭 가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다이소 같은 곳 들러 돗자리 하나 챙겨가 누워서 보시면 분위기 장난 아니죠. 슈퍼트리 쇼 외에도 슈퍼트리 꼭대기에 올라가 볼 수 있는 슈퍼트리 옵저버토리, 슈퍼트리 사이에 길을 놓아 연결한 OCBC 스카이웨이가 있는데 둘 다 유료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OCBC 스카이웨이는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하나의 포토존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라는 35m 높이의 거대한 실내 폭포가 맞이하는 온실 클라우드 포레스트입니다. 폭포도 폭포이지만 이곳이 좋은 건 내부에 에어컨이 빵빵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합니다. 사실 아무리 예쁜 정원도 더우면 걷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엄청 시원한 데다 물줄기까지 있어 천천히 나선형 산책로를 걸어 폭포 꼭대기까지 가보시면 좋고요. 주라기 공원 테마로 중간중간 공룡도 숨어 있어 아이들도 꽤나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이곳 옆에 역시 거대한 실내 온실 식물원인 플라워돔이 있는데요. 사실 싱가포르까지 가서 굳이 식물원을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클라우드 포레스트와 티켓을 묶어 팔아서 웬만하면 그냥 묶음 티켓을 구매해서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마리나 베이가 간척으로 만들어진 현대 싱가포르의 상징이라면 과거 무역으로 번성하던 싱가포르의 상징은 클라키인데요. 사실 마리나 베이와 도보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 거기가 거기입니다. 마리나 베이가 거대한 바다의 느낌이었다면 클라키는 운치 있는 싱가포르 강이 중심인데요. 양쪽 강변에 위치한 펍에서 시원하게 강바람 맞으며 맥주 한잔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클라키의 이 운치를 10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리버 크루즈인데요. 클라키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싱가포르 강을 따라 마리나 베이까지 쭉 갔다 오는 코스인데 때가 맞으면 마리나 베이 샌즈의 스펙트라 쇼도 선상에서 볼 수 있고요. 전망대에서 보는 야경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니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클라키 입구엔 올드힐 스트리트 폴리스 스테이션이라는 포토존이 있는데요. 현재는 싱가포르 관청이 있는 건물인데 알록달록 무지개색 창문이 정말 예쁘죠. 클라키 근처에는 전보시푸드나 송파바쿠테, 토스트박스 등 꼭 먹어야 하는 맛집도 많이 모여 있는데요. 맛집은 영상 뒷부분에서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 일단은 넘어갈게요. 클라키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지하철 시청역이 나오는데요. 이곳 주위에도 꼭 들러야 할 포토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멋진 고딕 양식의 건축물, 과거 수녀원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만든 복합 문화공간인 차임스인데요. 여행하며 오며 가며 자주 지나가는 곳인데 잠깐 들러 아름다운 하얀 차임스를 배경으로 사진 찍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포토존이 근처에 하나 더 있는데요. 포트캐닝파크에 위치한 트릴터널입니다. SNS에서 유명해져 전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고 길게는 1시간까지 대기가 생기니 아침 일찍 오픈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티홀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부기스 스트리트가 나오는데요.
동남아 하면 현지 전통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딱히 막 살 게 많지는 않지만 자잘한 기념품이나 소소한 아이템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요. 이곳에서 10분을 또 걸어 올라가면 싱가포르 속의 작은 아랍 스트리트가 나옵니다. 멋진 모스크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시고 하지레인이라고 불리는 작은 골목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도 좋죠. 그리고 이곳에서 15분 정도 서쪽으로 걸어가면 싱가포르 속 작은 인도 리틀 인디아가 나오는데요. 아랍 음식보다는 인도 커리가 우리 입맛에 익숙하니 아랍 스트리트와 묶어서 보시고 식사는 리틀 인디아에서 인도식 커리 드셔도 좋습니다. 싱가포르가 아랍과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긴 하였지만 사실 싱가포르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계인데요. 보통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과 달리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은 굉장히 깔끔하고 감각적인 벽화나 통일된 건축물 양식, 빨간 지붕까지 예뻐서 역시 사진도 찍고 맛집도 들릴 겸 가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곳에 한식집도 정말 많아서 한국 음식 땡기면 가셔도 좋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싱가포르 시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여행지인데요. 마리나베이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입니다. 역시 싱가포르에 가서 굳이 공원을 왜 가냐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보타닉 가든 정말 예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다양한 열대식생의 꽃과 나무로 꾸며진 정원을 볼 수 있고 이곳 유명 포토존인 밴드스탠드에서 사진 한 장 또 찍어줘야죠. 싱가포르의 국화이기도 한 나늘 테마로 한 정원도 있고요. 주라기 공원에 나올 법한 초록빛 벌판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호수에서는 야생수달이나 왕도마뱀도 볼 수 있죠. 다만 너무너무 더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해 뜨자마자 열기가 찾아오기 전에 가서 빠르게 둘러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자연한 곳, 정원을 넘어서 정글에 가까운 만다이 동물원인데요. 싱가포르 동물원을 만다이 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완전히 리브랜딩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내부 시설은 크게 5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통의 싱가포르 동물원과 야행성 동물들만 모아놓은 나이트 사파리, 그리고 수족관을 넘어서 물속에서 생활하는 포유류도 볼 수 있는 리버 원더스가 있고요. 새들만 모아놓은 버드 파라다이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문을 연 체험형 정글 레인포레스트 와일드 아시아가 있습니다. 저는 버드 파라다이스 빼고는 다 가봤는데 디즈니에는 감흥을 못 느끼는 어른이지만 동물원은 너무 재밌었네요. 가장 최근에 생긴 정글 레인포레스트 와일드 아시아는 동물원이라기보다는 진짜 열대 산속을 트레킹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자연스러움이 좋긴 했지만 그만큼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당일치기로 동물원 한 곳과 나이트 사파리를 보는 경우가 많고 싱가포르 호텔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린 만다이 반얀트리에 투숙하시면서 3개 이상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조식을 먹으면서 동물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투숙객분들께는 강추드리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싱가포르 여행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곳 센토사 섬입니다. 센토사는 마리나베이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대대적으로 개발한 관광단지인데요. 워터파크와 초대형 아쿠아리움이 있는 리조트 월드 센토사가 이곳에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 역시 센토사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센토사 섬에 숙소를 잡고 2박 이상 투숙하며 시설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센토사 섬의 위치가 여행에 좋은 편은 아니어서 4박 이상의 장기간 여행이거나 워터파크 등을 즐기면서 휴양하실 게 아니면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센토사 섬으로 이동하실 땐 지하철 비보시티역에서 모노레일 센토사 익스프레스를 탈 수도 있고요. 경치 구경도 할 겸 케이블카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만다이 동물원의 리버 원더스와 달리 센토사의 아쿠아리움의 경우 정말 수족관에 가까운 곳이고요. 보다 차분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경우 일반 입장권과 익스프레스 패스가 있는데 요즘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주말이 아니면 굳이 익스프레스 티켓까지 구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타야 되는 놀이기구는 트랜스포머, 베티스타 갤럭티카, 리벤지 오브 더 머미, 주라기 파크 래피드 어드벤처인데 사실 놀이기구가 몇 개 없어서 그냥 다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많이 생겼지만 당시 생겼을 땐 너무나도 신기했던 루지도 센토사 섬에서 탈 수 있고 이국적인 비치바가 있는 탄종비치나 팔라완 비치에서 맥주 한 병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싱가포르 여행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곳 싱가포르 창의공항도 중요 여행지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 있는 인공폭포 주얼의 경우 낮에는 예쁜 포토존이지만 밤에는 라이트 앤 사운드 쇼가 펼쳐집니다. 보통 싱가포르에 오실 때에는 낮에 도착하고 한국 갈 땐 밤에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니 욕심을 내면 주얼의 주경과 야경을 모두 담을 수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 N회차 여행자이자 고인물들이 가는 최후의 보루, 싱가포르에서 기차만 타면 갈 수 있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인데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물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람들도 주말에 마사지 받거나 장을 보러 조우루바루에 간다고 하죠. 엄청 볼 게 많은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싱가포르가 지겹고 높은 물가가 부담이 된다면 하루 정도 당일치기로 말레이시아 조우루바루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싱가포르 정말 작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갈만한 곳을 나열하고 보니 생각보다 볼 게 많죠. 그럼 지금부터는 싱가포르 언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싱가포르 언제 가야 그나마 좀 덜 더울까요? 안타깝지만 안 더운 싱가포르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열대기후 여행지답게 1년 내내 최저 최고 기온의 변화가 크게 없고요. 다만 11월부터 1월까지의 싱가포르 우기에는 평소보다 비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피해서 여행을 하면 좋겠네요. 싱가포르 그럼 어떻게 가야 할까요? 당연히 비행기 타셔야 하는데요. 비행시간은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국적기 FCC는 물론 전세계 항공사 순위 1, 2등을 다투는 싱가포르 항공도 매일 4편이나 운항을 하고 있고 티웨이, 제주항공 등 국내 LCC와 스쿠투와 같은 싱가포르 LCC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항공사가 출항 중이니 원하는 시간대, 가격, 서비스에 맞춰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가는 항공사 비교 영상도 올라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항공편까지 예약했으면 다음엔 숙소 잡아야죠. 싱가포르 호텔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4성급 비즈니스 호텔도 1박 20만원대, 5성급 호텔은 최소 30만원 중후반대부터 시작합니다. 반면 비싼 만큼 호텔 시설과 서비스는 정말 훌륭한데요. 특히 전망 좋고 객실 넓은 최고급 호텔의 경우 마리나베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리나베이 지역 호텔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면 추천드리는 곳이 클라키와 시청 근처인데요. 무엇보다 교통의 요지여서 어디든 가기 편하고 주변에 맛집이나 포토존도 많아 여러모로 효율적인 여행 동선을 짜는데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가격대의 숙소를 찾으신다면 부기스와 티용바루 지역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가격대가 낮아지면 그만큼 호텔 시설이나 동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이외에 또또남이 추천하는 싱가포르 호텔 11곳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깔끔히 정리하였으니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참고로 싱가포르 안에서 이동하실 때에는 지하철과 버스, 그랩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지하철과 버스는 우리나라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컨택리스를 지원하는 경우 별도 등록 없이 태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애플페이와 삼성페이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으시면 됩니다. 택시비의 경우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물가 비싼 싱가포르인 만큼 어느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되고요. 그랩을 이용하실 거라면 한국에서 카드 등록까지 마치고 오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싱가포르 맛집 소개인데요. 일단 싱가포르 갔으면 이건 꼭 먹어야 한다는 5가지가 있는데요. 국룰이죠. 전보시푸드 칠리크랩입니다. 큰 게를 싱가포르 특유의 칠리 소스와 함께 조리하는데요. 한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나가고 인기가 워낙 많아서 사전에 꼭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네요. 우리나라의 갈비탕이 생각나는 송파바쿠테도 빼놓지 말고 드셔야 하는데요. 사실 진짜 갈비탕 느낌이어서 그냥 한식 같긴 한데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안 먹으면 너무 찝찝해서 꼭 드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물이 리필이 되니 인원수대로 탕을 시키진 마시고 한두 분은 동파육이나 다른 메뉴 시켜서 같이 나눠 드시면 좋죠. 카야 토스트도 빠지면 안 되는데요. 싱가포르의 4대 카야 토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야쿤, 토스트박스, 카페이디안, 찐미친 다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토스트박스와 야쿤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면 요리 락사도 드셔야죠. 락사는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매콤한 쌀국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락사 맛집은 너무너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연히 먹은 차임스 근처의 뉴 우빈 시푸드가 정말 맛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행 중 종종 보이는 오렌지 주스 자동 판매기, 그야말로 오렌지 주스를 바로 착즙해서 주는데 여행 중 더위에 지쳤을 때 이거 한 잔 먹으면 정말 기운이 솟아납니다. 싱가포르만의 특별한 문화인 만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추천 맛집이 정말 많은데요. 브런치 맛집 PS 카페, 지점도 여러 군데 있고 무난하게 분위기 좋게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다른 메뉴들도 다 기본은 하지만 디저트 메뉴 중 스티키 데이트 푸딩 강추드립니다. 아까 차이나타운에 맛집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이나타운 대표 중국집 징후아 샤오치, 로컬 느낌 물씬 풍기는 하이난 라이스 TNTN 하이니즈 치킨 라이스, 젤라또 맛집 버즈 오브 파라다이스에선 리치 라즈베리 젤라또 강추드리고요.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현지 맛집 808 이팅하우스의 아시안 음식들도 하나같이 괜찮았는데 5일간의 곱게 갈아 만든 스프레드를 휘낭시에 발라 먹는 덕펫 피낭시에 플라워 크랩 샌드위치, 808 빅 브레퍼스트 모두 이색적이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식이 땡기신다면 명불허전 삼겹살 맛집 강남옥,
여기는 김치찌개가 찐 한국 김치찌개여서 같이 시켜 드시면 좋고 볶음밥도 필수입니다. LYF몰 내에 있는 분식집 서울분식도 라면이나 치킨 둘 다 훌륭하네요. 깊은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랑코 코트 프롬미의 새우국수 추천드리는데요. 일반 새우보다는 약간 새우내장 느낌이 나는 비릿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데 그게 불쾌한 비릿함이라기보다는 새우의 풍미가 깊다고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라면 피자, 센토사 마케토레에서 드셔보실 수 있는데요. 강한 후추향과 은은한 라면 수프가 더해진 맛인데 센토사까지 막 일부러 찾아갈 만한 곳은 아니지만 센토사에 가셨다면 한번 드셔볼 만합니다. 이외에 약간 MG 감성의 한약방 컨셉 스피크이즈바 신테시스는 진짜 한약방에서 만든 칵테일 같은 비주얼이 압권이고요. 싱가포르엔 야외 푸드코트 또는 야시장과 같이 밤에 맛집에 몰려있는 곳이 꽤 많은데 사태로 유명한 라우파삿, 위치가 너무 좋은 마칸스투라 글루턴스 베이도 여행 중 한 번 정도는 들러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얘기한 이 모든 곳들 다 구글맵에 등록해서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놓았으니 싱가포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선 한 번에 저장해 놓으시면 편하겠죠. 솔직히 진짜 촬영하고 정리하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형님 누님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쏟더남이 짜주는 여행 코스 알아볼 건데요. 먼저 디즈니 크루즈와 만다이 동물원에 관심 있는 가족 여러분들 5박 7일 일정 추천드립니다. 첫날 한국에서 오셔서 호텔에 좀 맡기고 마리나 베이 샌즈와 머라이언 파크,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 마리나 베이 위주로 둘러보시고요. 다음날 디즈니 크루즈에 탑승하셔서 3박 4일 크루즈 즐기시고 크루즈 내리신 날 만다이 동물원 가셔서 당일치기 혹은 반얀트리에 투숙하시면서 1박 2일 즐기신 후에 마지막 날 클라키 지역과 아랍 스트리트, 리틀 인디아 등 둘러보시고 밤 비행기 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만약 센토사까지 둘러보실 거라면 1박을 추가하셔서 하루 정도 센토사에서 일정 보내고 오시면 되겠네요. 아이 없이 커플분들이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신다면 3박 4일 일정 추천드리는데요. 첫날 도착해서 역시 마리나베이 주변을 둘러보시고요. 둘째 날 아침 일찍 보타닉 가든 들렀다 동물원 가실 분들께선 오후에 만다이 동물원, 동물원 안 가시는 분들께선 오후에 아랍 스트리트, 리틀 인디아, 저녁엔 클라키 지역 둘러보시고요. 셋째 날 아침 일찍 포트캐닝 오플런 사진 찍고 이후 일정은 취향에 따라 센토사 섬을 가시거나 시내 맛집 투어를 하시거나 포토존이나 전망대를 방문하시면 좋고요. 마지막 날엔 체크아웃하기 전까지 호텔에서 쭉 쉬다가 오후에 못 갔던 맛집 찾아가거나 아기자기한 소품샵 방문해서 쇼핑하시고 귀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싱가포르에서 하루 이틀 경유를 하셔야 한다면 괜히 멀리 이동하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마리나베이 주변과 클라키 지역 위주만 집중해서 여행하시면 좋겠네요. 사실 싱가포르 여행은 마음먹고 열심히 다니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곳들 다 한방에 정복이 가능해서 물가도 비싸니 2번, 3번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갔을 때 열심히 싹 다 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엔 싱가포르 여행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